센트리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리더님이십니다.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습니다. 정진수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실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세요. 네, 영상을 저도 지금 보면서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뭉클합니다. 남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갔고 또 처음 제 사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사진인 것 같아요. 저렇게 산골 소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러우세요? 네.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 젊으신 분들이 한 30대, 뭐 20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 위치를 지금 부러워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를 저한테 돌려주신다면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녀같이 보이지만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층층 시아에 시할머니, 뭐 시할아버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면서 이렇게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멋지게 이루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닌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그래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것은 제가 볼 수 있는 게 저 초등학교 때 무용 선생님을 보면서 저렇게 예쁜 무용 선생님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저는 대학을 안 가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꿈이 바뀌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절대로 현모양처라는 꿈은 없을 겁니다. 없죠? 근데 저희 때 40년 전, 50년 전에는 모든 여성이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꿈이 뭡니까 하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요? 현모양처.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은행 다녔습니다. 직장을 딱 그만두니까 직장을 더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됐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죠. 예, 필수였어요. 무조건 필수. 무조건 결혼을 하면은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25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이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멋진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직장 생활에서는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부자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25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샐러리맨보다는 사업하는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20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은 뭐 간혹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셀러리맨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층층 시야에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모시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건설에서 다녔는데 저희 남편이 대전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나서 한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두바이 이 리비아 그때 동아건설에서 막 현대건설, 동아건설 뭐 대림해서 엄청나게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혼초인데 아이 태어나고 신혼초인데 걸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또 남편 월급 받아 보니까 그 월급 가지고는 시어른들 용돈 드리고 우리 아이들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부자로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일찍 깨닫고 딱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만두고 대전에 올라가서 리아카를 끌더라도 우리 장사하자. 당신은 앞에서 끌고 나는 뒤에서 밀겠다. 이러면서 무작정 사표를 내고 대전으로 올라오고 그 시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냐면 뭐 볼까요? 예. 어느 거 올리는 거예요? 제가 기계치라 잘 몰라. 여기 보면은 저쪽 보면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요 두 아이는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돌 때 같으네요. 제 사진으로 보니까. 예. 이렇게 여기 보면 또 뭐를 눌러야 돼? 네, 시누이가 셋, 시동생이 셋. 네, 이렇게 한 집에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어른들 밥 해주고 그러고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올라와서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벌써 보일러? 네, 저희 남편이 제 성격을 알아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4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 명함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남자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진짜 명함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찾다가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보일러 가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일러 가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전 충청남도 총판 대리점 스마일 보일러 대리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어릴 때 또 배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아이가 뱃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데리고 시댁 어른들과 같이 살면서 낮에는 가게 나와서 그나마 내가 격리라도 봐야지만이 세이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가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녁이면 이렇게 초췌한 채로 들어와서 뭐 했어요? 시어른들 밥 해줘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어때요? 꿈이 있어 보이나요? 아주 꿈과 희망이 다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낙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해낼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어른들이 있어도.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주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저희 할머니 그때 나이가 제 나이입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초반. 저는 몇 살일 것 같아요? 20대. 저 20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게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살림하라고 시어머니가. 애도 안 봐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난리라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죠? 근데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꿈이 없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한 10년 하니까 돈도 벌더라고요. 그런데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인데 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 되던 장사가 서서히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김밥 가게 차렸는데 옆에서 또 차려. 그럼 나눠 먹기 형식이 되는 거죠. 정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우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친구 아빠가 전화가 왔습니다. 종갓집 하면은 어때요? 제사가 많죠? 1년에 한 10번 정도 돼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까 보셨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누이들 챙기면 거의 한 달에 2번은 큰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시장을 얼마나 자주 가겠어요? 그러면 대전의 중앙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친구 아빠는 카센터를 했습니다. 카센터. 그러니까 자동차 액세서리 대리점. 네. 을 했어요. 그러면 대전의 대전백화점에서 한 개, 가게를 2개 갖고 있었습니다. 또 대흥동에서 하나 이렇게. 근데 중앙시장 옆에 대전백화점이 있었어요.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시장 가면 제사시장을 보고 오로지 제가 스트레스 푸는 게 잠깐 백화점에 들려서 아이쇼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5층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영진이 엄마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가게 하려면은 돈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고 싶었던 거죠. 뭐 백화점에서 옷가게라도 아니면 속옷 가게라도 아니면 화장품 코너라도 아니면 액세서리 가게라도 하고 싶은 꿈은 있는데 어때요? 제 형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가게도 하지 어른들 모셔야지. 그냥 꿈이었습니다. 꿈 그냥 하고 싶다. 희망.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분한테 아메이라는 게 먼저 다가왔겠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나를 첫 번째로 나는 생각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 다 만나보고 이제 명단에 있던 그나마 영진이 엄마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와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만나자고 가게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로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왔을까요? 네. 여기 보면 저는 아메이를 93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신문 하나, 책 하나, 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세제.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 아메이에서 나와 있는 제품, 미국 아메이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10가지 세제밖에 없었어요. 제 모든 10가지 세제. 그런데 이 신문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년도예요? 90년도에 우리 아메이가 몇 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죠? 91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90년도 신문에 90년 9월 18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미 아메이사가 100% 출자 첫 진출한다. 앞으로 91년도에 들어온다.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에. 근데 우리 같은 주부들은 이런 경제신문을 읽을 리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뭐 유학을 했다든가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메이 회사가 들어와? 그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91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신문을 본 거는 93년도에 본 겁니다. 이걸 막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를. 자, 이런 회사다. 여기 보면 일하기에 따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기에 따라 예, 연 2천만 원에서 1억 원 보수 등이 가능하다. 무점포 시스템으로. 여기 또 뭐라고 써요? 1인 회사격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자영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책 한 권 주고 갔는데 어디에서 제가 동기부여를 받았냐면은 물건은 물론 그분이 대문을 했어요. 제품을 하나하나 대문을 했습니다. 뭐 디스랍스 뭐 이렇게 보면은 한국 아메의 첫 아마그램이에요. 한국에 처음 91년도에 5가지 세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데 설거지하는 세제, 청소하는 세제, 빨래하는 세제, 차 닦는 카워시, 그죠? 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제품 10가지 전 제품 다 해봐야 얼마? 5,000원이라고 해도 5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집에서 물건 보일러 한 대 딱 팔으면 30% 마진이라 하면 20만 원짜리는 30%면 얼마고 100만 원짜리는 얼마예요? 저 괜찮게 나갔습니다 그때. 근데 이까지 세제 가지고 뭐 이게 다 남아야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다 남아야 해서 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너무 초라하게 저한테 온 거죠 사실. 근데 불쌍해서 팔아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는 이렇게 큰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세제 장사를 하라고 나한테 온 거야? 어쩌거나 나는 저 사람이 부도가 났나? 뭐가 잘못됐나? 근데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굉장히 거품을 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분위기가 무르익은 장소에서 사업 설명을 했더라면 그래도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머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지. 4차선 도로는 있지 뭐 팩스 들어오지 전화 오지 저희 남편 눈치 주지 또 남자가 찾아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내보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어디에서 등기부여 받았냐면 이런 제품을 다 써보고 발라보고. 왜? 그때 책 속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일본은 14년 됐대요. 우리나라는 2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 아메이는 34년 됐대요. 34년. 지금 우리나라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메이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사용해보고 발라보고 먹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아니라 난 불만족스러웠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모양이 나한테 안 맞아. 이거는 세모였으면 좋겠어. 동그랬으면 좋겠어. 이것도 불만족이었어요. 불만족이었을 때는 100%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100% 이유 없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이건 비전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 보일러 가게요.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로 막 이렇게 교체될 때 기름 보일러가 처음 나왔는데 이거 리모컨 작동을 저도 이거 지금 못 하잖아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데 이거 작동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한 대를 팔면 새벽 엄동설안에 보일러는 언제 들어요? 이렇게 추운 날 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전화 있어요? 얘들 아빠 삐삐 막 삐삐 시대니까 전화 오면은 새벽에도 잠도 못 자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자, AS 서비스 안 하는 장사하면 안 될까? 일단 딱 팔고 끝나는 장사. 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네 이거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이 남았어. 그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럴 때 이 세제를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답 안 해준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잠이 안 왔어요.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자, 알아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당장 알아보고 싶다. 나 오늘 출근 안 하고 여기 한국아메이 책을 보니까 본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고 뭐 공장도 있더라. 책에 보니까 충북 음성에 공장이 있었어요. 여기 공장 있죠? 공장. 예, 음성. 세제를 원료를 갖다가 충북 음성에서 그 당시에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싶다. 가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가봤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창호 사장님이에요. 제 스폰서가. 우리 한창호 사장님. 그냥 한창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가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가보자. 그래서 그날 저는 100만 원을 저희 남편한테 사용을 해가지고 아예 내가 이제 확신이 들면 무조건 나는 물건을 세제를 사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10년을 갖다가 노동을 했잖아요. 그죠? 월급 한 번도 받지도 않고 시댁 어른 섬기면서 격리 봐가면서 근데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나 100만 원 줘라. 나 일단은 그러고서 이유는 묻지 말고 1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충북 음성을 갔습니다. 보고 나서 음성에 들려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 본사로 갔어요. 본사 가가지고 본사 직원이 몇 명 안 됐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몇 명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게 본사 직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재동에 물류센터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본사는 강남에 있고 여기 대치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대충 직원들하고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고서 이제 대치동으로 가서 이제 물건을 삽니다. 그때 아마그램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예요. 이게 첫 1호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아시나요? 이 느낌. 설레임의 경우 당신에게는 감출 수가 없어요. 빛나는 예감으로 첫발을 딛는 나의 새로운 길. 훗날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눈물과 땀을 건 나의 선택은 내 삶의 근데 이 시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에서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걸 보면서 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이뤘구나. 한국 아메이 91년도 오픈했을 때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아마그램에 이렇게 나왔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또 환경 프로그램상을 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당시에 60년 전에 감히 이렇게 충북 음성 오픈하는 장면. 자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30년 했던 노하우를 오늘 1시간에 끝내라고 하니까 저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메이 회원을 가입하면 나 사업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된 거 자영사업 하고 싶어. 그동안에 10년 동안 남편 이름으로 했지만 돈도 들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정말 멋지게 자아실현할 수 있다 하니 가서 돈은 100만 원 가지고 올라갔고 그래서 바로 회원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통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면서 월급 하나도 안 받고 내 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1층에 가면 이렇게 구두 닦는 데가 있었어요. 구두 닦고 도장을 파는 데가. 그래서 도장을 그 자리에서 팍 파가지고 여기 보면 서울무역센터 있죠, 그죠? 무역센터에서 93년 4월 8일 날 거기서 회원가입을 한 겁니다. 통장을 만들고 나서. 그래서 첫 ABO 넘버가 나온 거예요. 제 사업자 번호가. 여러분들 ABO 번호 갖고 있어요? 회원 번호 갖고 있습니까?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사장인 거예요. 자영사업가 사장님이세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쟁이처럼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멋진 사업가로 변할 수도 있고 정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투자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그 ABO 번호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소중한 번호예요. 저는 그 번호가 너무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네, 7자리 숫자. 지금은 몇 자리예요? 사업자 번호가. 지금 10자리죠. 예. 저는 7자리 그 숫자가 저한테는 우리 집안 모든 인생을 다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해가지고 왔어요. 대치동에 가서 한 사장님도 그때 돈 100만 원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져가고 그리고 한 사장님 또 파트너 하나 있어요. 그분하고 셋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가지니까 DC 드러스가 한 박스가 12개 들었어요. LOC 12개, SA8 12개, 뭐 다 한 박스씩 샀어요. 왜? 대전에 AP가 없으니까 여기 분당처럼 이렇게 분당 프라자처럼 너무 멋진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항무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각자 거의 다 한 박스씩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에 내려왔는데 진짜 대전에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 세제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예? 고속도로 달리는데 몇 킬로 갔을 것 같아요? 예? 예? 3, 40km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 가상도로로 정말 갈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픽업센터가 대전이 없죠? 물류센터가? 프라자가 없으니까 저희 집이 물류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 10가지 12개씩 박스를 착착착착 어디다? 베란다에다가 이제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서 뭐 천천히 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번호 사업자 번호 나왔으니까 걸어야죠. 집안에다 걸어놓고 예, 자 출발입니다. 바로 일단 더 뭐 공부하고 아까 우혜헌 리더님 9년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저는 단순하니까 뭐 다 해준다니까 회사에서 보니까 내가 믿지 않아도 미국은 34년 됐고 일본은 14년 됐다니까 믿고 하는 거지 뭐. 본사도 가봤고 음성 공장도 가봤으니까 내가 써보면 되는 거고 방풍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대문을 보고 그날부터 이제 명단을 적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친구, 뭐 친구 엄마들 뭐 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는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전달하러 다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전달했어요. 예, 저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광고를 해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아메이 본사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가서 스폰서가 저한테 와서 데모를 보여주고 했듯이 저도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보여주면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럼 못해요. 물건이 없잖아. 대전 지금 프라자 같으면 당장 가서 물건을 사서 또 갖다 주면 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는 어때요? 전 차도 없었어요. 전화기도 없다고 그랬어요. 삐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한창호 사장님이 차가 그때는 소형차였어요. 소형 엑셀. 또 이제 그 차를 타고 어디로 가요? 대치동으로 가는 거예요. 물건 사러. 그러고서 딱 한 박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이제 GNH 로션, 바디 샴푸, 바디 로션 이렇게 3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첫 달에 제가 몇 프로를 했냐면은 왔다 갔다 전달하고 뭐 다 해서 9% 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어요? 예. 9%. 예. 첫 달에 3%, 6%, 9%, 12%, 15% 이렇게 하면 보너스 나오는 거 알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알아요? 예. 돈 줘요. 캐시백을 많이 모으면. 그래서 저는 첫 달에 얼마가 이 통장에 들어왔냐면 우리 비즈니스 자영사업이에요. 내 사업입니다. 오늘 소개한 분 사업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오늘 모시고 온 분이 너무 사랑해서 아껴서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모시고 온 거예요.
한창호 사장님이 제가 매일 그 백화점에 가서 갈구했잖아요. 아, 저 이런 가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니까 저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아메이 기업 이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메이라는 회사는 기회를 준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한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영 사업의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달에 자 얼마 들어왔어요? 93년 4월 8일 날 딱 스타트해서 한 달 광고를 제가 한 거예요. 아메이 회사 광고를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 사업이니까. 제가 광고를 하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19만 6,914원이 첫 달 보너스였습니다. 제가 얼마 투자했어요? 70만 원 투자했어요. 투자한 거 아니죠? 나 필요한 거 쓰고 전달할 제품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70만 원, 100만 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각자 전 지역에 ABO 프라자가 다 있기 때문에 나 필요한 거 쓰고 예, 그분들 쓰게 만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 투자한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거 디시드라스 하나 사러 서울까지 버스비 기차 타고 가면 경비가 어떻게 해요? 더 들잖아요. 그죠? 예. 첫 달, 두 번째 달 어때요? 안 놀았어요.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한 거예요. 자, 매일 대몬하고 이제는 대전만 전달한 게 아니죠. 대전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부산으로, 마산으로, 창원으로 막 이렇게 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전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어머 내 친구가 대구에 시집 갔는데 그래? 그럼 같이 갈까? 아우 나 안 갈래 막 이러면 그럼 내가 갈게. 주소 알려줘. 이래서 대구를 가고 또 대구에서 또 연결돼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가고 이런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디시드랍스 하나를 가지고 에로시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대문 다 보여주고 예 그분들한테 물건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분의 비즈니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어디든지 달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경비는 아마 더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메이 회사에서 두 번째 달에 15%를 하다 보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42만 5,608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들어왔죠. 예,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똑같은 과정을 계속 했습니다. 만나고 예, 전달하고 미팅하고 소개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계속 15%로 이렇게 15%,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창호 사장님은 한 달 만에 4월 달에 SP 3월 12일 날 등록을 하고 한 달 만에 S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왜? 정말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하루에 5명을 만나야 집에 들어가는데 나는 거기서 계속 15%, 18%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한 사장님이 이래요. 이달에 SP 가요? 이래. 하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하다 보면 되겠죠. 저한테 가라 마라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내 사업이니까 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어봐요. 이달에 가겠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난 못해요. 왜? 만약에 못 가면 어떡할 아니었고 예, 자신 없어서 제가 저는 무조건 나 포기 안 하고 할 겁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제가 명확한 목표와 예, 철저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나는 SP가 가야 되겠다. 1000만 PB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아니 9월 달 되는 날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시작하자마자 사무실을 냈어요. 한 사장님하고. 왜냐면 한 사장님 남자잖아. 근데 출근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저쪽에 VIP실 들어가면 저 차 한 잔 마시고 왔잖아요. 그 자리에 반만 한 거를 딱 얻었는데 20만 원 월세. 그래서 딱 내 사업이잖아. 나 스폰서 사업이라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시작할 때 내 사업이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그래서 그분 10만 원, 나 10만 원, 딱 20만 원 내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야. 3학년 때부터. 왜? 내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사무실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달 SP 간다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써요. 내가. 근데 이제 9월 달에 그랬어요. 출근하자마자 저 이달 SP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선고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1000만 PB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최소한 30만, 40만 PB를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그렇게 안 하면 난 정말 진짜 밥 한 끼 굶는다는 각오로 했습니다. 왜? 내가 한 번 찾아갈 거,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갈 거, 네 번 찾아가고, 한 번 전화할 거, 두 번 전화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15일쯤 되니까 거의 900만 PB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정말 한간데 없이 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창원 찍고, 서울 찍고, 막 광주 찍고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25일 날 대치동에 물건하러 갔는데 거의 700만 PB가 되는 거예요. 1700만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조금만 하면 루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제가 2000만 PB 이상을 첫 달에 했습니다. 첫 SP 할 때. 네. 그럼요. 수익이 내 사업이니까 그렇게 뛴 거예요. 내 비즈니스 하면 할수록 돈이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네, 돈이. 자, 첫 9월 달에 했으니까 여기 보면 자, 후원수당 그때 15일 날 후원수당이 178만 7,741원. 이거는 뭐냐? 루비 보너스예요. 루비 보너스는 플래티늄이 되지 않아도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1000만 PV 맞춰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500을 한다, 2000을 한다 하면 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요즘 1200만 PV 하면 보너스 더 주죠. 1500 하면 더 주죠. 2000 하면 더 주죠. 저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2000만 PV 했을 때 2% 더 줘서 얼마? 41만. 예. 이게 그 달에 받은 보너스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몇 년 전? 몇 년 전? 예. 30년 전에. 30년 전에 200만. 그때 월급이 공무원 월급이 9급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때였어요. 제가 격리 볼 때 월급 격리 저희 남편한테 격리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들 아빠가 다 전화한 거예요. 영진이 엄마가 찾아가면 절대 물건 팔아주지 말으라고. 왜? 다 막은 거예요. 왜? 물건을 자꾸 팔아주다 보면 내가 더 알뛰어서 할까봐. 가게에 묵혀두고 싶었던 거죠. 왜? 시어른들 난리가 났지. 저는 그 가게 안 들어가고 싶고 정말 진짜 내 자아실현 하고 싶어서 뛰쳐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6개월만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6개월 그래서 간절했던 거예요. 6개월 안에 내가 무조건 SP 한다. 예, 내가 100만 원만 벌면 못 벌면 들어오고 이상 벌면 내가 나를 이거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달라.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달입니다. 너무 신났죠, 그죠? SP를 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전 병원에 갔더니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사람을 모시고 갔는데 폐암 3기 말이에요. 사기말. 병원에서 하는 말이 오래 살아야 6개월? 오래 살아야 빠르면 3개월이래.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한갑 같지라고 62세. 제 나이보다도 훨씬 젊었을 때. 저 내일 모레 7학년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왜? 이제는 고지가 나는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를 간호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운가 여러 가지 막 너무 겹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서는 대학 교수, 시동생 교수, 또 막내 시동생 의사, 또 시동생 기자, 막 나름 다 잘 나가요. 근데 저는 허접한 뭐예요? 세제 장사하고 있잖아. 남들이 볼 때 세제 장사잖아, 그죠?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 또 맏며느리 누가 간호해야 돼요? 시간도 널널한. 제가 병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2SP 가고 또 GP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정말 그동안에 만났던 소비자들을 저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쇼도플레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설프게, 진짜 어설프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알아들었어요. 왜? 내 눈빛을 보니까 한창호 사장님이 눈빛이 강렬했듯이 제 눈도 간절하니까 그분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간호해도 그분들은 구전 광고를 본인들이 사용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달에도 어머니 간호하고 있는데도요 2SP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PV를 지금 어때요? 이 폰으로 다 보잖아요. 지금 수시로 어머 내가 PV가 얼마 올랐는지 회원이 몇 명이 됐는지 뭐 내가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그죠? 우린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전화를 해야 돼요. 네. 본사에 전화해서 제 아이디 번호는 몇 번인데 저 PV가 얼마예요? 그러면 본사에서 본인 PV는 얼마고 그룹 PV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저는 병원에서 간호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이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전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한창호 사장님이 막 삐삐가 오는 거야. 삐삐 빨리 막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전화로 전화를 했더니요. 정 사장 지금 있잖아. 거의 900 얼마야 지금. 30만 PV가 부족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딱 맞추면 되잖아. 카드라도 있잖아. 카드도 없어요. 예, 제가 대치동까지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러고서 2SP 마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요? 보너스? 예, 100만 원.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SP입니다. 제가 SP 아마그램에 나왔던 거. 근데 이 친구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창원의 하영태 김강희 파트너인데 이 친구도 이제 SP가 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SP가 됐어요. 지금 하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지금 현재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SP 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사에 가서 데이비 어서리 사장님하고 그때 김명철 이사님한테 이렇게 핀을 받는 장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 간호하면서 루비 DD를 성취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한창호 사장님 있어요, 없어요? Q 에메랄드. 한창호 사장님은 Q 에메랄드 성취를 하고 저는 루비 핀을 이렇게 성취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근데 이 핀을 받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랠리 하는데. 그래서 한창호 사장님이 그때 강주에서 랠리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했어요. 옛날에는 한국 아메이에서
이달에는 대전에서, 다음 달에는 강주에서, 다음 달에는 대구에서, 다음 달에는 부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을 때 강주에서 그때 제가 핀 받을 때인데 저는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랬더니 한총무 사장님 핀을 그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플래티늄 DD가 되면 어디 가죠? 네, 워커힐을 가잖아요. 2박 3일 동안. 근데 저는 2박 3일을 갈 수가 없었어요. 단 핀만 받으러 잠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 잠시 이렇게 해골만 남았었어요. 그때 김강희 리더도 저랑 똑같이 DD가 돼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3개월,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전 저희 시어머니 똥을 좀 다 받아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간병인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요양보호사라는 게 없었어요. 집에서 간호를 해야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해 7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또 시할아버지가 충격으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후에. 그래서 1년에 초상을 2번을 치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죠? 시할아버지 안 계시죠? 그럼 전 시할머니도 책임져야 되죠. 아버님 책임져야 되죠. 시누이 시동생 책임져야 되죠. 이렇게 떠안으면서 비즈니스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93년도에 딱 4월 달에 시작해서 1년 만에 여행 점수가 돼서 첫 리더십 세미나 괌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예. 이게 보면은 한창호 사장님 저 혼자 떠나는 거죠. 제 파트너는 이제 없었고 이제 저 보이죠? 한창호 사장님 부부, 한창호 사장님 스폰서, 또 그 위에 또 스폰서 업라인 이렇게 4조가 첫 세미나를 괌 사이판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국 아메이 전체 리더십 세미나 인원이 이거예요. 예, 전체 인원이. 이래서 같이 뭐 피구도 하고 놀고 뭐 수영도 하고 놀고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봐봐요. 사업을 열심히 막 한창호 사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뭐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나왔는데 같이 뭔가 파트너십을 맞춰서 해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프다가 들어가 있으니 모든 내 파트너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혼자서 사업 설명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수도 한 사람 오면 또 하고 한 사람 오면 또 오고 또 짜장면 배달해서 먹다가 불고 또 못 먹고 또 다시 또 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목이 계속 쉬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파트너 선배들도 나오고 뭐 후배들도 나오고 쭉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거는 복제를 시켜야지 나 혼자 사업 설명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는 진짜 스폰서님의 그 리더십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서 다른 스폰서를 만났으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앉혀놓고 성공대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밤에 몰래 나가보면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그러니까 몇몇 내 파트너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스피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무대 울렁증이 너무 많습니다. 어젯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요. 아세요? 정말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한창호 사장님한테 처음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저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 나는 할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에서 아니면 누구 앞에서 강의를 하라거나 뭐 스피치를 하라거나 뭘 교육을 시키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안 시킨다고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복제를 시켜서 그분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요.
그러면 내 파트너 누구 하나 있는데 그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막 이제 9살 막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잘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쭉 나왔는데 내 파트너가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나를 무시를 하는 거야 이게. 스폰서 가다가도 9살명도 못한다 이거죠. 배를 탁 내밀면서 이거 모르잖아요. 스폰서님도 아세요? 막 이렇게 물어가면서 예, 리더분들은 누군지 딱 알 거야. 너 허라고 있어. 아시지? 야, 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우리 선배거든요.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창호 사장님이 좀 배워보래. 난 못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애들 앉혀놓고서 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첫 세미나 했을 때 또 봐라 내가 할게 하고서 센트리아 그룹 전체 첫 세미나를 한 거예요. 자, 회사 소개 한 사장님 하시고, 예, 유통과정 하시고, 제가 뭐 할게요? 네, 이렇게 알아요. 수익 구조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펄디디 때 94년도잖아요. 저도가 센토아 이참 94년 12월 달에 제가 세대구 독립했을 때예요. 펄디디 때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명신 리더예요. 이게 요거 이 친구를 가르쳐 놨더니 나한테 배를 탁 내밀면서 사장님 못하잖아요. 막 이렇게 대들었던 친구인데 예, 지금은 제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시작한 세미나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바로 에메랄드 3월 1일부로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예. 저 에메랄드 됐을 때 처음으로 핀 받으러 가봤어요. 어디서 펑션을 했냐면 부산 KBS 공개홀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예 그래도 예 이렇게 그때 김강희 리더도 또 에메랄드가 됐어요. 이렇게 예. 저 친구를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메를 딱 시작했는데 에이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를 다이아몬드 이상만 보내줘요. 원래 다이아몬드가 되면 무조건 가는데 그 당시에는 에메랄드까지 보내주고 또 PT 그룹 한 명을 보내주는데 한국아메에서 PT 그룹의 매출이 그해 제일 많은 PT를 미국에 보내준다고 아마그램에 딱 뜬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갔냐면 저 김강희 리더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호 사장님하고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을까? 누가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저희들은 어디든 쫓아갔어요. 저 친구가 창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인데 한창호 사장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를. 저희는 안 간 데 없어요. 홍콩 아메이도 갔다 오고요.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일본 아메이도 갔다 오고요. 태국 아메이 갔다 오고요. 미국도 막 갔다 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뭘 대단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사무실에라도 있었죠. 자그마한. 근데 이 친구는 가보니까 주택에서 옛날에는 다 주택에서 살았잖아요.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주택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홈리테일. 그런데 자기 파트너들을 막 오라고 이제 저희가 대전에서 내려간다고 얼굴도 모르는 친구잖아요. 사실 잠깐 보고 근데 갔더니 막 자기 파트너들을 불렀는데 다 애기 없고 걸리고 이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샤부작 해가지고 그 친구는 PT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갔다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랑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갔다 와서 우리는 남자 리더분들도 있고 여성 주부들도 많기 때문에 홈미팅하고 예 사무실하고 같이 겸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실도 하고 예
그때부터 홈미팅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우리는 배운 데가 없어요. 한창우 리더님은 사업 설명을 딱 한 번 듣고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분이에요. 어디서 뭐 누구 성공자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업라인들하고도 완전 저희들하고는 뭐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다 가르쳐주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상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태국 푸켓 리더십 세미나를 두 번째 갑니다. 그때는 제 파트너도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요. 우리 그룹 이제 한창호 사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둘이 갔다가 그 다음에 한밤에서 보내준 두 번째 리더십 세미나 태국 푸켓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떠납니다. 예. 이런 여행을 그렇죠, 맞죠? 예, 딱 보세요. 날짜도 다 나오고, 예. 참 그래도 풋풋했어요 그때는. 여기 한창호 사장님 보이죠? 예, 지금이 더 멋있죠? 예, 이런 여행. 저는 바로 그러면서 96년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어른들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는 저는 이제 정말 꽁지에다 불 붙이고 정말 파트너들을 도우러 전국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3월 1일부로 한창호 리더님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성취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들 그룹에서 이렇게 다 해주죠. 무슨 핀 성취하면 뭐 핀도 이렇게 행사도 다 맡아서. 근데 이때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아메리카도 그때부터 저희가 다이아몬드 3월 1일부로 딱 된 다음에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머리 맞대고 그동안에 본 게 있으니까 이러면서 우리 저희 잔치를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룹 리더분들이 이제 많이 에메랄드도 나오고 뭐 플래티늄, GP, SP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800명, 1000명 가까이가 저희들 다이아몬드 됐을 때 모였습니다. 핀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가 스피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딱 기억나는 건 저는 아메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어요. 제 애인은 아메이입니다. 이것밖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한창호 사장님이 스피치한 거는 기억이 나요. 이 무대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파트너한테 어떤 스폰서이기를 바라는지, 또 스폰서한테는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은지 10가지씩 적어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적어보래요. 그러면 내가 파트너한테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본인은 스폰서 해주고 있는지, 또 스폰서한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해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스폰서는 도와주면 고마운 거고 자기 비즈니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다. 내가 파트너한테 바라는 것을 스폰서한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스폰서한테 바라는 것을 파트너한테 해주면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성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했다고 감히 자부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말도 못했고 주부니까. 근데 한 사장님 뭐 진짜 리더십도 있고 막 진짜 책임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대신 저분이 잘하는 거 10가지 중에 2개, 3개는 못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다.
감성이 없어요. 네, 뭔가 이렇게 팍. 근데 저는 그거는 뛰어나요. 그러면 그분의 부족한 거는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분의 한 개 부족하면 한 개, 두 개 부족하면 두 개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7개는 그분이 채워주겠지. 8개 부족하면 그분이 채워주겠지. 채워줬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지. 뭐 스폰서 왜 이걸 못하지 저걸 못하지 내 파트너 이걸 못하지. 그리고 나는 제 파트너들한테 지적한 적 없어요. 왜 너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왜 안 하면 왜? 각자가 자기 사업이니까 본인 사업이니까 본인이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저 혼자 성공해서 절대로 못 갑니다. 누군가를 성공을 시켜야지만이 돼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제 파트너 6레그가 저 6명의 레그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다 됐어요. 에메랄드도 되고 사파이어도 되고요. 이 레그를. 그 다음에 여행 가는데 4조가 여행을 갔어요. 저는 여기 보면 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한 사람은 2명, 3명 이래요. 나머지는 연결해서 여기는 부산, 대전에서 내려가서 부산에서 하나. 예,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분은 대전에서 알아가지고 서울로 연결돼서 서울에서 계십니다. 요거는 우리 친구 엄마, 우리 아들 친구 엄마. 요거는 우리 사돈, 언니 동서. 요거는 초등학교 중마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이분들을 성공시켜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 겁니다. 제가 PT 세미나에 갔을 때 그때 다이아몬드가 김일도 오영옥 리더님이었습니다. 한국아메이에. 그분이 게스트로 오셨어요. 그러는데 게스트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김일도 오영옥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막 나왔을 거 아니야? 박수를 막 쳤을 거 아닙니까? 앉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막 화를 팍 내면서 다시 하라고 이래요 사회자한테. 그러더니 본인이 딱 뒤로 가더라고요. 워커의 호텔에서 무대에서. 왜 그러시지? 나는 몰라가지고 그런 장면을 처음 봐서 그랬더니 본인을 뉴 다이아몬드였으니까 뉴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하면 기립박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기립박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막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다가 한국 아메이가 91년도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여기민을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정보를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미 미국에는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다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는 다이아몬드한테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본인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기립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룹의 리더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다이아몬드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보시면은 매일 기립박수는 할 수 없지만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립박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저 기립박수 받았죠? 그래서 오늘 처음 부른 왜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나는 거야? 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치셔도 저는 저 스스로 저한테 박수 칩니다. 정진수 너 대단하다. 자, 그때 이렇게 스피치 하는 장면입니다. 만찬도 플래티늄 이상이 200조였습니다. 저희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한국 아메이에서 첫 싱글 혼자서 누구도 남편이 안 도와주고 시댁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친정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저 혼자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은 저 혼자라고 기자들이 막 전화가 와서 막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96년도에 5월달 3월 1일날 다이아몬드가 되고 96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 첫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근데
근데 일반 여행하고 이제 2번 이코노미스트를 타봤어요. 아메이를 하고 처음 해외여행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해외여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3년 만에. 자, 여행을 보내줍니다. 다이아몬드 이상.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타고 다녔어요. 36세 아메이에서 39의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30대부터 비즈니스를 타기 시작. 호주 간 겁니다.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상 여성분들이에요. 전체가 이 인원. 예. 그리고 남자분, 예, 이분들 남편들, 예, 엔드 전체가 이렇게 미국 에이다를 갔습니다. 또 미국 본사를 갔다 온 사진입니다. 그러고서 96년 9월 1일 날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멋지게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 있지 않는 제품을 일본에서 미국에서 전부 사다가 제 사무실에다가 미래의 상품이라고 진열을 이렇게 다 했어요. 제 사무실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성취 이후입니다. 그때 한국에 다이아몬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그룹에서 초청 게스트로 많이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아서 다녔던 이런 장면이고요. 이거 하와이 갔을 때 리무진을 타고 헬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 다녔던 장면이고 첫 번째 내셔널 컨벤션 했던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덱스터 예이거. 미국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최고로. 근데 지금 작고 하셨어요. 양조장 배달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내를 해서 억만장자가 되신 분입니다. 96년도 9월 7일 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는 이분 펑션 랠리를 구경하러 갑니다. 혼자서. 미국 펑션을 어떻게 하는지 인디아나폴리스주라는 곳을 갔습니다. 7만 명의 회원이 모인 거예요. 7만 명의 회원이. 그때 96년도에 이분이 창업자 보너스를 한 가지 보너스를 받는데 얼마를 받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가지 보너스만 10억을 받는 장면이에요. 무대에서. 그 펑션을 저는 보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분은 뉴욕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임성빈 다이아몬드라는 엔드 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큰 무대도 한번 서봤습니다. 예. 한 7만 명의 회원이 여기는 다이아몬드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VIP 막 크라운 앰버서더 막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항상 좋았을까요? 항상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IMF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못 만나고 97년도에 우리나라도 IMF라는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1년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트리아 그룹 20억 매출이 하루아침에 어떻게는 이제 한 5억 매출로 확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저도 10억의 매출을 올리던 게 거의 약 곤두박질 쳐가지고 진짜 1억, 2억 이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원매 뜨거워 막 이러면서 막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고 저희 남편도 사업하고 있었지만 어음 있죠? 어음, 부도수표. 옛날에 어음이라는 게 있어. 젊은이 친구들아. 알아? 카드도 없던 시절에 돈을 바로 못 주고 미리 3개월 후에 줄게 하면서 약속하는 거야. 그냥 약속.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부도 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부도가 막 난리가 나고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막 다 리더들도 뭐 플래티넘, SP 이런 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아메이 회사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네. 그래서
위기 투합을 한 겁니다. 단합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룹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래서 지금의 성공의 8단계 템코아를 그 자리에서 한 사장님 이하 몇 명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예, 지금 저는 딱 97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자, 몇 년? 저도 레그가 그때 다 6레그가 다 살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떠났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었어요? 나 혼자 했잖아요. 그죠? 나 사인할 때 누구랑 했어요? 본인들 혼자 했잖아요. 파트너 한 명만 있어도 난 리더예요. 저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랠리를 저희들은 걸러본 적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저 한창호 사장님이랑 매달 드레스 입은 겁니다. 매달. 한 번도 어렵다는 표정 보여본 적이 없어요. 왜? 둘도 아니었어요. 혼자서. 몇 년을? 5년을. 그리고 2001년 9월 1일 날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시기에 수석 다이아몬드 됐다고 또 이렇게 표지 모델에 나왔습니다. 제가 자, 뭐라 그래요? 꿈이 아닌 성공을 이루어져 이러면서 예, 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때가 저희 여기 보면 우리 아들, 남편, 저 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니 딸입니다. 조카입니다. IMF 때 부도가 난 거예요. 사업이 잘 나갔어요. 대전에 빌딩이 3개나 있고 부도가 나서 형부죠. 그러니까 형부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언니는 사업자 번호를 언니 번호, 형부 번호로 했기 때문에 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도망을 내가 도피를 시켰어요. 저는 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때 그 해 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왜? 내 비즈니스는 막 근데 그때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 무대에 올라온 겁니다. 제 딸이죠. 예, 이렇게 성장 박선이라고 우리 임종원 리더는 알 겁니다. 지금 이제 사모가 돼가지고 예, 목회 활동 이렇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때 제 행사에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참 엄마 훌륭하시다. 너무 훌륭한 거. 보따리 장사하는 줄 알았더니 5,000명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 저희 그룹이. 예, 그래서 초청 마술 이렇게 노사연 씨가 왔던 거. 그리고 1년 만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또 나왔어요 이렇게. 아, 예. 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예. 그리고 그때는 인순이도 왔었고요. 예. 2003년 9월 1일 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화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비즈니스. 제 목표는 연봉 그때 시작할 때 일하기에 따라서 연 2천만 원에서 얼마? 예, 1억 고소득 가능하다. 그래, 1억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자. 이때 제가 얼마를 탔냐면요. 일시불로 딱 손에 쥔 것만 10억이었습니다. 왜? 아까 보셨죠? 덱스터 예이거가 한 가지 보너스를 97년도에 10억 받는 걸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탔어요. 한 번도 연봉 억대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미 돈이 안 된다고요? 일한 만큼 줍니다. 한 만큼 줘요. 예, 아메이 비즈니스는 평민이 귀족이 되는 비즈니스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스타가 되는 비즈니스다. 아줌마가 몸빼 아줌마가 월남치마만 입고 정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여자가 감히 이렇게 큰 무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아메이는 노는 것이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멋진 강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제 강좌는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 때는 돈 주고 배웠어요. 돈 주고.
얼마씩? 세미나 가면 4만 원, 1박 2일 하면 8만 원. 이렇게 내가면서 저희들은 세미나를 들었고요. 하루 듣는 거요. 1시간, 2시간 듣는 거 2,000원씩 내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 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오픈해 놓고 밥 사줘가면 밥 사주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엄청난 창업 기회를 주는데 데리고 온 사람이 밥 사야 되는 거예요. 커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성장해요. 아셨습니까? 네. 자, 저는 SP 되면서 거의 한 200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100만 원. 그때부터 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어요. 그때 학교를 가니까 공부를 좀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장 뭐 회장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학교 가면은 그때는 학교에서 우유를 줬어요. 아이들. 근데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우유 못 먹는 아이들 몇 명이냐 이래서 다 1년 동안 다 되고 계속 아메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 리더분들이 이렇게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지어주고, 예, 이제는 저도 케어를 받아야 할 나이예요. 제가 시집갔을 때 시할머니가 제 나이였습니다. 아까 보셨죠?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몸으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막 가서.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취미생활로 색소폰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손주들 아니면 우리 이렇게 파트너 분들한테 동요 한 3곡만 불러줘도 좋겠다. 악보만 볼 줄 알아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10년만 해보자. 아메이 10년 하니까 연봉 10억 되더라. 자, 색소폰 10년 한번 해보자. 이제는 자유를 누렸으니까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다 누렸으니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봉사로 하고 다닐 줄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는 나의 미래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재롱을 피우러 갑니다. 하면은 세대가 왔어? 네. 지금 이 나이에도 세대가 왔어? 이 소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공연 나갔어요. 2003년도에. 자, 이제는 합주단에 들어가서 1등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균 연령 70입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인생에서
가장 꿈꾸는 행복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일단은 저도 이제 30년 이상 32년 했습니다. 30년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는 저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도 가끔 이렇게 또 아프시기도 하고 이제 보통 뭐 이제 연세가예요. 이제 뭐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을 그나마라도 지킬 수 있는 거는 새댁 소리를 듣는 것은 뭘까요? 건강식품을 30년 이상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보조식품을 최고의,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걸 먹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대? 어디에 뭐가 좋대? 찾아다니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헬스 열심히 하고요. 수영도 열심히 하고요. 아직도 뭐 허리 굽지 않았고요. 꿋꿋해요. 아직도 힐을 신을 수 있고 예,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예, 건강만 하면 뭐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 제일 중요하죠. 경제입니다. 경제. 예, 저는 진드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했어요. 부모로부터 자유, 남편으로부터 자유, 아이들로부터 자유. 그래서 했습니다. 자아실현 멋지게 한 거예요. 예, 정말 마지막까지 나이 들어 가는 날까지는 누구 뭐 기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기댈 수도 없고 그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까 얘기했죠. 문화생활, 취미활동 제일 중요한 거는 현역입니다. 몇 세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현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내가 보세요. 내가 진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죄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시골 아주 산골에 아주 못 사는 집 소녀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하지만 내가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이런 기회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뭐 다 똑같으니까. 하지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데 내가 죽을 때도 가난하게 죽는다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